다음 이제 추정이 이번 통계의 가장 통계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통계 일단 목표에 해당되는 단원이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건 통계 개념이고 이제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했다면 이제 추정으로부터 이제 통계에 좀 실제적인 가치가 등장하는 단원인데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사실은 증명 없이 받아들입니다. x1, x2, xn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죠. x1부터 xn이라는 요 확률 변수들이 독립적이고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야. 서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n개의 확률 변수가 모두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 x바라는 확률 변수를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 그리고 평균 이따가 합시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정의되는 이런 확률 변수를 새로 정의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안다는 거거든. 나 하면 x바는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사실 한 가지를 받아들이고 지나갈 거야. 이거는 증명 없이 사용합니다. 평균들의 분포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이게 연속 확률 변수라서 유한 집합은 예시가 좀 부적절하지만 이제 얘기하기 좀 좋게 전체 집합 모집단이 10이라고 해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스몰 n이 2라고 해봐. 그러면 이 x바의 분포라는 거는 10명 중에서 2명을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10씩2니까 45가지를 뽑은 거의 분포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치? 쉽게 좀 생각을 하자면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던 분포에서 여러 개를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에 더 가까워지겠지, 그치? 좀 더 가운데로 몰릴 거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평균은 m이고 여전히 뭔가 m 그리고 루트 m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 가운데로 좀 더 쏠려 있는 모여 있는 녀석의 분포를 나타낼 거야 x바는. 혹시 여기까지 이게 이게 직관적으로 좀 안 와닿다는 거 이런 거 있나? 왜 얘가 좀 더 가운데 몰려 있냐면 이 xi 하나하나가 삐끗해서 조금 커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나머지 xi는 삐끗해서 좀 작아질 수도 있거든. 그게 적당히 맞물려서 평균에 좀 더 가까워져, 전체는. 그 정도가 정확히 루트 m배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 증명을 안 하고.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일 거야. 네,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이제 증명 없이 그냥 언급해도 괜찮은 사실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얘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아무 분포라고 하더라도 n이 충분히 크다면 얘가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가 밝혀져 있어. 지금 난이도에서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시간도 이제 노력도 많이 들어야 돼서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 자, 용어를 미리 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 그러니까 용어를 지금 뒤에 후에 쓸 용어들이거든. 그래서 미리 헷갈릴까 봐 용어를 미리 다 적어 줄 테니까 어디 구석에 잘 적어 놓고 내가 이제 다음 설명하는 추정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봐가면서 하면 되겠지. 자, 모집단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 모집단 뭐라는 게 이제 모체,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전체 집단은 우리가 관심 있는 전체 집단.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요거로 우리는 스몰 m으로 앞으로 계속 쓸 거야 이거를. 모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기호로는 시그마 소문자로 계속 쓸 거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여기 표본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 표본이라는 얘기를 먼저 할게.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그러니까 우리 통계적 추정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수조사를 하기 힘든 상황일 때 일부만 조사해서 전체가 어떨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싶은 게 통계적 추정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일부만 조사하는 일부에 대응되는 게 표본이야. 그리고 표본의 크기. 이 표본의 그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지금까지 등장한 용어는 사실 직관적으로도 딱히 정의라고 안 바라봐도 이해할 만한 정도의 용어들이지. 그치? 표본 평균은 뭐냐면 표본은 그냥 말 그대로 조사한 집단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직관적인 단어들이고 이제 이 다음에서 헷갈리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쌍으로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요거 기호 요거는 주로 항상 n으로 쓸 거고 요거는 항상 x 바로 쓸 거야. 저기 있는 x바랑 여기 있는 x바랑 같은 게 될 거야.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건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데 자 우리가 표본이 x1, x2, xn 이렇게 표본이 조사됐다고 해봐. 요 표본의 표준 편차가 그냥 얘네들의 표준 편차랑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하거든. 근데 미묘하게 다른 게 딱 하나 있어.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 요게 S 제곱은 표본 분산. 이때 스몰 s가 표본 표준 편차. 이유는 이따가 이제 설명해 줄게. 여기 얘가 n이 아니라 n-1인 이유는 특별한 이제 어떤 약간의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해 줄게. 여기서 이제 스몰 s라는 값이 가지는 값은 거의 시그마랑 비슷해. n이 충분히 크다면 이거 거의 시그마랑 비슷해.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시그마를 알아야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상 실제 데이터를 조사할 때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안다 이 상황은 말이 안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할 때는 이 스몰 s를 그냥 시그마처럼 계산을 하는 게 이제 계산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 이제 그래 얘랑 쌍으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더 뭐가 있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있어. 여기서 나타내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공간 여기 혹시 보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 표본 평균의
편차. 요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쓸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정도의 용어를 가지고 추정이라는 걸 할 건데, 추정 과정은 첫 번째로는 신뢰도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뢰도라는 거는 문제의 이거 그냥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너네가 푸는 문제에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너네가 실험을 한다고 해서 이제 표본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싶다면 이런 생각인데, 일단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정확해야 돼. 조금만 정확해도 돼.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를 결정 짓는 값을 신뢰도라고 할 거고, 신뢰도가 얼마 정도냐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상황이면 신뢰도가 높아야 할 거고, 덜 중요한 상황이면 신뢰도가 낮아도 괜찮을 거거든. 근데 이제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냐? 그건 아니야. 이따 얘기를 해줄게. 이건 다시 또.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신뢰도를 선정해. 라지 A라고 합시다. 우리는 정확도가 라지 A인 만큼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하고 싶어. 그럼 두 번째 라지 A는 확률 절대값 Z가 작거나 같다 알파인 알파 구하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네 번째 표본의 크기 설정. 몇 명이나 뽑아서 조사를 할 건지의 표본의 크기 설정할 건데, 이 크기를 설정하는데도 이제 어떤 관심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 크기 설정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가 될 거야, 이것도.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 설정. 몇 명 뽑을지. 네 번째 P 절대값 X 바 표본 평균 X 바가 따르는 분포. 우리 여기서 표본 뽑는데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아니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이제 X 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문제 사실하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처음에 여기 사실하고 써놨던 사실, 그렇지? 그러면 표본의 평균 이 X 바가 따르는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 X 바가 따르는 분포가 얼마야? 정규 분포고 모집단의 평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표준 편차. 요 분포를 따른다고 했지, 그렇지? 그리고 정규 분포의 성질. 어떤 정규 분포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지는지만 결정하면 된댔잖아. 그래서 얘에서 평균으로부터 알파 시그마만큼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떨어진 이 확률이 P 절대값 Z가 작거나 같다 알파 이게 A가 되지. 자, 이 문장 좀 해석을 해봅시다. 이 문장이 가진 이 기호가 가지는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x 바의 값을 적당히 하나 택했을 때 그 값과 목평균의 차이가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라지 A다. 맞지? 다시 얘기해볼까? x 바의 값을 적당히 하나 택했을 때 자, x 바의 값 x 스몰 x 바를 임의로 택할 때 x 바와 m의 차이가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값이 A. 맞지?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해보자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4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몰 m이 구간 x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 A이다. 무슨 말인지 연결이 좀 되니? 그 Z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인데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내가 아까 여기 크게 한번 적어줬잖아. 기억나니? 그 언급이 없어도 라지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했었거든. 내가 정규 분포 적분을 할 때 저걸 몰라도 된댔잖아. 그러니까 n과 시그마에 상관없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냐면 적분값에 영향을 준댔잖아. 그래서 그 치환해서 여기 결과가 나와서 n과 시그마랑 상관없는 결과가 하나 나왔었지. 그 분포를 따르는 걸 우리가 Z라고 하자였잖아. 기억나니? 그 Z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요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모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A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요거 이해가 가니?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 다시 해줄까? 다시. 자, 일단 신뢰도를 A라고 설정할 거야. 우리 문제 푸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실험하는 사람, 이게 실제 추정하는 사람 입장에 대한 서술이야. 자, 신뢰도를 설정할 거야. 얼마만큼 정화했으면 좋겠어 라는 신뢰도를 설정했고, 그리고 이제 신뢰도에 대응되는 알파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읽을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표본의 크기를 일단 설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 뒤에 내용이랑 연결해서 다시 이어질 거니까 표본의 크기를 적당히 설정을 했고 100명 뽑을지 10,000명 뽑을지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요 식을 계산을 해서 바라볼 건데 이 식을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 있잖아. X바도. X바 이 분포를 따르는 데 있지. 그리고 Z는 이 분포를 따르는 데 있거든.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차이 나느냐를 값을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은 같지. 얘는 A가 되는 거고. 그렇도록 알파를 택했으니까. 그치? 근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확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해석을 한 건데 X바를 적당히 하나 택했을 때 그 값과 모평균 M의 차이가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게 왼쪽의 식이 의미하는 바지. 그 확률이 A라고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말을 이 노란색 문장을 다시 쓴 거거든. X바와 M의 차이가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M이라는 녀석이 이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말을 다 바꿔 쓸 수 있지. 그게 A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A가 신뢰도라는 이름을 붙고 여기서 이 구간이 신뢰 구간이라는 이름을 붙어. 그러니까 신뢰도 A의 신뢰 구간. 이거. 이게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뭐냐? 그러니까 얘는 x바의 표준 편차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모평균을 구하고 싶어. 근데 모평균을 다 조사하지 않은 이상 완벽히 정확히 조사는 못 하잖아.
그래서 모평균이 이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몇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모평균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A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얘랑 얘는 이 등식 성립하는 거는 뭔 상황이 좀 이해가 갈까? 그럼 숫자를 넣고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 나는 신뢰도 95% 정도면 지금 이 상황은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라는 그 신뢰도를 일단 정했어. 그럼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읽으면 확률 절대값 Z가 작거나 같다 1.96이 95%가 나오거든. 0.95가. 이건 그냥 정규 분포표를 보고 읽으면 그래. 그래서 표를 보고 읽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는 표본의 크기 10,000명을 조사하겠다. 10,000개를 조사한다고 하자. 10,000개의 조사를 할 거야. 10,000개의 표본을 조사할 거야. 근데 우리 이 계산상 들어가 있는 게 뭐지? 시그마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시그마는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시되어 있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몰 s를 대체해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거 제시된 값이라고 생각할게. 자, 우리는 그러면 문제에서 시그마는 50이라고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됐지? 자, 이 상황에서 모평균을 추정할 거거든. 모평균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는 걸 찾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X바를 하나 뽑아야 되지. 조사를 했어. 조사한 결과 얼마라고 할까? 300이라고 할까? 우리가 조사해서 300이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300에서 마이너스 1.96의 루트 n이면 100이지.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 에서 300 플러스 1.96의 2분의 1.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야.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되네? 지금 이 값 안에, 이 구간 안에, 이 닫힌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정확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95%가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시그마가 아니라 스몰 s였으면 95% 정도 된다라는 말로 좀 대체됐겠지만, 모르는 경우 S 사용. 자, 여기서 S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S의 정의에 연관이 되는데, 내가 아까 S를 n-1로 나눴잖아. n으로 나눈 것보다 n-1로 나눈 게 S의 값이 조금 더 커지지. 그지? 여기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식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S를 약간 키워준 거거든. S를 약간 키워주면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이 구간에 여기 시그마 대신 그냥 S를 넣고 식을 세운다면 얘가 A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A라는 확률이랑은 좀 부정확한데 라는 말이 붙거든. 그지? 근데 얘를 S를 n-1로 나눠주면 이 A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봐줄만 하다고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거든.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나?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대충 말하면 이 구간 대신에 얘가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3으로 얘를 문제를 바꾸면 구간이 조금 더 넓어지긴 하겠지만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은 더 높아지겠지. 그런 짓을 한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합시다. 신뢰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냐? 라면 정답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의 여행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번 여행에서 돈을 얼마나 쓸까라는 이런 데이터를 조사하고 싶다고 해봐. 나 이번 여행 경비를 내가 짜야 돼. 계획을 짜야 돼. 그래서 나 기존에 해외여행 갈 때마다 얼마씩 썼으니까 이번엔 얼마 좀 쓰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추측을 하는데 신뢰도를 가지고 막 99.999%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거든. 내가 이번 여행 경비로 쓸 돈은 50원에서 500억 사이야. 데이터가 가치가 없어지지. 신뢰 구간이 좁을수록 데이터의 가치는 올라가.
대실내 구간이 넓으면 사실 그 말은 그냥 대충 지나가던 사람도 할 수 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있을 확률 1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그치? 신뢰도가 높을수록 실내 구간은 넓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신뢰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신뢰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내가 이 정도면 최소한 인정해 줄 수 있는 확률이다라는 그 이 정도를 결정해야 돼. 그건 문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그럼 다시 질문하자. 표본의 크기 설정도 내가 아까 후에 얘기한다고 했거든. 이 표본의 크기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조정해주기 위해 사용할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등장하냐? 요거 등장하자. 루트 n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좁아지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실내도를 일단 먼저 설정을 해.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그 기준을 정할 거잖아. 그치? 그럼 그 기준에 맞는 n 값이 등장하겠지. 그 n 값으로 표본을 뽑으면 돼. 뭔 소리지가 좀 가니? 됐어? 자.